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항상 베란다에서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다육이들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녁마다 다육이들하고 이렇게 눈맞춤 하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 혼자 보기 좀 그렇잖아요. 청승 맞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우는 심정으로 이렇게 베란다 아이들을 또 둘러본답니다. 오늘은요 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한답니다. 요즘요 분갈이 시기이다 보니까 이제 가을 분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준비를 막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즘 흙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다 보니까 흙에 대한 질문이 간간히 댓글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 때부터 흙을 써왔던 그런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번 가을 시즌 분갈이 시즌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흙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 처음 다육생활 시작할 때는요 진짜 베란다에서 요 위에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이렇게 조금 있는 아이들 뭐 토분에 그때 심었었어요. 이런 수제화분도 없어가지고 전부 일률적으로 저는 토분에 심어서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역사가 있지만 흙도 역사가 있죠. 저도 처음 시작할 쯤에는 상토하고 마사토 두 가지만 사용을 했어요. 두 가지만 사용을 했고, 사실은 그거부터 사용한 게 아니고, 다육이를 사러 가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1,000원짜리를 전부 그렇게 주워 드렸어요. 때였거든요. 그때는 1,000원짜리도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과분했을 때인데, 그때는 처음 이제 다육이를 사고서 분갈이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농장에서 다육이를 들여온 게 아니고, 보통 다육이를 시작할 때는요, 동네 화원, 꽃집,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다육이를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꽃집에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한 판 정도의 다육이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시는 그런 꽃집에서 저도 다육이를 처음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굉장히 미흡했고요. 그런 꽃집에서는 이 다육이 전용토라고 해가지고 이 포장되어 있는 그 뭐 한 1.5, 2kg 뭐 이 정도 소포장되어 있는 그 배합토, 분갈이용 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흙을 팔았어요.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 하고 하면 그 흙을 주면서 이걸로 분갈이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뭐 조금 그래도 신경 써서 챙겨준다 하면 그 꽃집 사장님들께서 마사토를 챙겨주죠.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그 포장되어 있는 제품하고 마사토를 좀 적절히 섞어서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공부를 조금 하면서요, 뭐 유튜브도 저도 봤겠고, 뭐 그때는 유튜브 정보가 많지 않아 가지고 네이버 그런 데서 지식인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조금씩 얻어서 뭐 상토하고 마사토만 있으면 된다. 그거를 비율을 뭐 6대4로 해라, 7대3으로 해라, 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두 가지를 사용을 했어요. 상토하고 마사토만. 그렇게 사용을 해서 1,000원짜리 아가들 키워도 잘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 지금 이제 3,000원짜리 빨간 포트개가 제일 이제 착한 가격인가요? 그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성격이 그때만 해도 국민다육이다 하면 성격이 순둥 착하고 잘 자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반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가격이 또 많이 싸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상토에다가 마사토만 해서 심어도 정말 잘 자라요. 요거는 핑크엘프. 그때만 해도 핑크엘프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마 핑크 루비 뭐 또 아니면은 프리티 뭐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겠죠. 근데 그 두 가지 흙만으로도 아주 잘 자란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높아지죠.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육이 욕심이 조금 생겨서 나도 3,000원짜리 사볼까? 나도 5,000원짜리 사볼까? 이렇게 다육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를 모처럼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뭐 거금을 투자해서 하나 귀둥이를 하나 업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토하고 마사토에다가 심어주는 게 조금 망설여져요.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한두 번은 거기다 심어주었어요. 근데 그 무렵 되면 1년차 안쪽에 한 6개월에서 그 사이 되면 다육이를 한 개, 두 개 실패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해서 흙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아니면 키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육이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육이를 실패를 하게 되는데, 내가 쓰는 흙이 잘못되어서 다육이를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흙에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00원짜리를 사다 보니까 이 화원에서 한판대기에 있는 또 다육이 요렇게 한판대기에 있는 다육이가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다 보면 이제 가까운 농장이 있으면 농장으로 바로 달려가서 쇼핑을 하겠지만 가까운 농장이 없으면 이제 엑스플랜트 이런데 사이트 다육이 사이트 예 눈을 돌리죠. 이제 거기 가면은 보통 1,000원, 2,000원짜리는 없죠. 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5,000원, 10,000원이다. 아니면 거만등이 어마무시한 그때만 해도 몇십만 원 하는 이런 다육이들도 엑스플랜트에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 눈이 떠져요. 와, 이런 다육이도 있었네. 야, 다육이도 이렇게 몸값이 거한 아들이 있었네.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배짱이 커진다고 할까요?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내가 집에서 키우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가가 초라해 보이거든요. 초라해 보이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10,000원짜리를 한번 사봐 이렇게 하고 10,000원짜리를 한번 드리게 되면은요 이제 흙이 신경 쓰여요. 화분은 그닥 신경이 안 썼던 것 같아요. 흙이 저 같은 경우는 흙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 흙에다가 심어갖고 이 10,000원짜리를 갑자기 보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흙에 대한 정보를 캐고 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접하는 게 이제 농장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 농장에서 농장 사장님들이 분갈이를 해주죠. 이렇게 다육이를 사고 화분을 사면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줘요. 근데 그 농장 사장님이 분갈이하는 흙이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거기다 분갈이를 해가지고 그대로 업어오죠. 근데 편리함도 있어요. 내가 집에서 흙을 갖고 주물럭거리지 않아도 괜찮네. 농장에서 다육이 사면 분갈이도 서비스로 해주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한 6개월 동안 계속 농장에서 저도 심어 갖고 왔어요. 분갈이 안 하니까 세상 편한 거 있죠. 근데 계속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농장에서 분갈이를 계속 해가지고 업어오고 하니까 편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다육이가 하나 둘씩 아프기 시작하죠. 벌레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농장에 대한 신뢰감이 조금 무너져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농장 사장님 분갈이를 잘못해줬나? 뿌리를 너무 잘라버린 거 아닐까? 뭐 흙은 그 사장님이 쓰는 흙이 진짜 정답일까? 이런 의구심이 살짝 들면서 흙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단계별로 와요. 단계별로. 저도 그렇게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베란다에 이제 웬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 베란다에 다육이가 꽉 차요. 농장에 가서 분갈이해서 계속 주워서 날르다 보면 거리대가 이렇게 차죠. 이렇게 꽉 차다 보면 내가 직접 흙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제품화되어서 사는 흙도요. 엑스플랜트 같은 데에서 사도 흙값이 만만치 않고 농장에서 다육이를 사가지고 서비스로 분갈이를 해주지만 그러면 다육이하고 화분도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격적인 부담이 돼요. 그런데다가 1년에 한 번씩 농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이 아이는 집에 가서 1년 있다 분갈이 해주세요. 이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아이는 한 6개월 있다 분갈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갈이를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자신 없으면 농장에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농장에 갖고 가면 그 아이만 딸랑 분갈이 해갖고 올 수 없죠. 하나 분갈이하고 3개, 4개를 업어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내가 괜히 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흙에 관심이 가요. 내가 직접 만들어 써야지. 어떻게 하면 다육이를 직접 비빔밥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비빔밥이 도대체 뭘까? 배합토를 어떻게 비비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하게 되죠. 그때가 이제 한 1년 차, 2년 차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흙을 비벼서 사용한 지가 딱 만 1년이 돼가지고 그 화분 바꿔주면서 토분에서 다육이가 아파서 계속 이제 실패를 보고 왜 아파서 가는지 이유를 알고 싶고 괜히 화분 탓인 양 괜히 흙 탓인 양 막 이렇게 하게 돼요. 흙이 잘못됐나? 화분이 잘못됐나? 뭐 이런 식으로 남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흙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하나씩 집에서 내가 재료를 사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서 쓰는데, 제가 내가 쓰는 흙이다 해서 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흙을 지금 말씀을 드리죠. 농장에서 비빔밥 만들어서 쓰는데 저도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한 뭐 7가지에서 8가지 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키핑장에서 비빔밥을 비벼가지고요.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저는 똑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이 씁니다만 원래 원칙으로는요. 키핑장은 환경이 좋고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영양토를 더 많이 넣어야 원칙이고,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물마름이 또 그만큼 더디고 화분도 적게 쓰고 또 일조량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흙에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이쁜 아이들을 못 보여드리고 초연 어린아이고요. 이건 플래시 라이트 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분갈이 할 때 애먹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위에가 가운데가 솟았잖아요. 이 목대 밑으로는요. 뿌리가 이 목대하고 뿌리가 들쳐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배합들을 산처럼 싸가지고 이런 아이를 심어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분갈이하기도 까다롭고 자꾸 위로 솟아요. 뿌리를 내리면서 위로 솟아 올라서 이런 아이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눌러주는 지지대라든가 또 그런 걸 꼬지 같은 거 그런 걸로 교정을 해주면 좋답니다. 잠깐 다른 소리를 했어요. 지루를 하실까봐. 그런데 요즘 비빔밥에 대한 흙재료 구입하시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초보만민들 보통 1년, 2년 차 때는요. 진짜 그렇게 뭐 8가지다, 10가지다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만약에 키우신다 하면 이 흙을 두는 장소도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집에 이 흙을 8가지, 10가지 나열을 해서 두려면 이 웬만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또 비빔밥 분갈이를 직접 하려면 그만한 여유적인 공간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물론 저처럼 베란다가 작다면 좁고 그렇다면 또 제약이 많이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베란다는요. 저희 집보다 한 2배, 3배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 편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분갈이 할 만한 장소를 마련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흙을 세팅해서 그걸 이제 많이 안 비비고요. 조그만한 종재기에다가 이렇게 비빔밥을 해서 써도 요런 저 베란다에서는 화분을 크게 쓰지 않고 이렇게 작은 화분을 쓰게 보면 보통 뭐 10개에서 뭐 이 정도는 분갈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베란다에서 분갈이를 할 때는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때 분갈이했던 그릇, 그때 분갈이했던 용기 뭐 이런 걸 그대로 써요. 그대로 쓴답니다. 그렇지만 흙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지금 제가 한 7, 8가지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오렌지 모무랍니다. 그런데 흙이 좋아야 다육이를 잘 키우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흙의 종류보다도 흙의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환경에 맞는 흙의 비율이 중요해요. 7대 3으로 쓸 건지 8대 2로 쓸 건지 뭐 격한 상황에서는 9대 1로 쓸 건지 이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흙에 대한 욕심이 조금 생기면 2년차, 3년차가 되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분갈이 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쓰는 흙이다 해서 제 영상에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그걸 다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2년차 뭐 이 정도 되셨다 하고 베란다에서 취미로 키우신다 하면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 5가지 기본 종류에 상토는 무조건 들어가죠. 다육이 영양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상토는 불변이에요. 근데 이제 상토도 원예용 상토가 있고 또 관엽식물도 심는 상토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똑같은 원예용이다 하고 판매를 하는데 흙을 보면 이제 물어봐도 돼요. 이거 다육이를 심어줄 거다 하면 좀 더 고운 거를 줘요. 그리고 관엽이를 심을 거다 하면 좀 흙이 좀 거칠어요. 그런 정도만 구분을 하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수층이죠. 뭐 7%, 70%죠. 80%를 쓰든 배수층을 따라서 만드는데 그 배수층이 8가지를 쓰느냐 5가지를 쓰느냐 3가지를 쓰느냐 이제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그렇게 쓰는데요. 1번이 들어가는 게 마사토죠. 마사토는 거의 아마 쓸 거예요. 요즘 최근에는 마사토를 쓰지 마라 하는 덕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마사토 비율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
10가지, 10가지 흙을 만약에 배합을 한다면 마사톤 1 하나밖에 안 넣어요. 하나밖에 안 넣고 나머지 이 7, 8을 다른 재료로 쓰는데요. 뭐 마사토가 뭐 30% 들어가도 상관없고 40%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좋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 종류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접 베란다에서 비빔밥을 만들고 싶어 하는 초보맘님들께 추천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물론 그 엑스플랜트나 아니면 농장 또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 그 배합토 비빔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사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 쓰는 그 흙도 그 판매하시는 분, 제조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재료를 써도 비율을 또 틀리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같은 흙이 없어요. 다 흙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요것저것 사서 한번 직접 써보시고 그 흙의 내용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한 가지씩 공부를 하신다면 그 흙의 내용물이 조금씩은 이제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고 아 여기는 무슨 흙을 썼네, 여기는 무슨 흙을 썼네 이런 해안이 조금씩 생긴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제가 이제 집에서 비빔밥 할 때 제가 처음 비빔밥 만들었을 때 또 비빔밥을 복잡하게 만들어 쓰다 보니까 요거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가지만 넣어도 괜찮겠다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오늘 예쁜 아이를 많이 못 보여드려 가지고 자 요거는 양진철하고요. 물을 적당히 먹은 것 같죠? 양진이 물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우리 이웃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다육이보다 이 아이는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거는 링고스타 철화랍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은 아주 이쁘죠.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 제가 마그마금을 최근에 데려왔잖아요. 분갈이도 안 한 채로 있었는데 그 아이 잘 크고 있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아이 키핑장에 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곱게 키우고 싶고 자리도 만약에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키핑장에 데려다 놨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진을 띄워가지고 마그마 금이 잘 있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잠깐 보시고요. 오늘은 주제가 흙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흙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현재 분갈이 하는 걸 그대로 세팅했어요. 저 집에서 이렇게 책상 밑에 앉아가지고 이대로 분갈이를 한답니다. 집에서 할 때는요. 물론 키핑장에서 할 때는 바트가 큰 데서 하죠. 근데 집에서 항상 이렇게 상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씩 화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뭐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쓴답니다. 지금 현재는 키핑장에서 제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큰 통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는 기본 상토예요. 요건 다 아시죠? 아무리 초보마님이라도 이제 원예용 상토, 부드러운 거, 요 상토가 불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마사토도 불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요것도 불변은 아니고요. 선택이에요. 마사토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보면 추세가 마사토는 이제 많이 줄인다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육이 그 뭐 영양이라든가 보습, 배수,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가장 저렴하게 또 손쉽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있어요. 뿌리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 다육이 수영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복토나 뭐 배수층 또 이런 걸로도 쓰죠. 그래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사토를 그래도 많이 기본적으로 쓰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불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배합을 해도 다육이 심는 데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 홍등을 그렇게 심어준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3개가 뭐냐? 쪽으로 치우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거 펄라이트예요. 펄라이트. 그 스티로폴 같이 생겼죠. 이게 고온에서 구운 돌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뻥튀기처럼 꼭 스티로폴처럼 그렇게 만드는 흙이죠. 이거는요 다육이 영향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배수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해서 요런 마사토 같은 게 무게감도 많이 나가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무게감을 조금 덜어주는 대용으로 요 펄라이트를 쓴답니다. 그리고 가격이 흙 중에서 가장 착해요.
착해요. 가장 저렴해서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요걸 또 쓰죠. 저도 씁니다. 제가 쓰는 배합토에 이렇게 하얗게 들어간 게 펄라이트랍니다. 이게 이제 무게감을 줄여주고 또 배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펄라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 10 중에 하나만 들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두 가지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걸 합니다. 이거는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쓰는 7가지, 8가지 중에서 그걸 다 안 쓰셔도 되고 그 7가지, 8가지 중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흙 두 가지만 골라라 하면 요 두 가지예요. 요게 이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하나는 뭐냐면은요. 요게 산야초예요. 산야초. 자, 산야초. 산야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산야초 흙은요. 여기에 저곡토, 녹석토, 동생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 흙의 종류를 전부 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요거 산야초 하나만 쓰시면 요 배합토 비율의 10%나 20%요 정도 쓰시면 배수층과 또 보습성도 있고요. 배수성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곡토, 녹석토 사용하지 않아도 요 산야초 하나만 쓰시면 이제 웬만큼은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산야초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은 이제 일반 흙보다는 조금 가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S라이터라는 겁니다. S라이터. 동글동글하게 황토불처럼 알갱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흙의 크기는 좀 굵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소립을 쓰는데요. 중립을 쓰셔도 되고 미립을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제 베란다에 사용할 때는 소립이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 S라이트를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요. 다육이 키울 때 아픈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물음병 뭐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걱정인데 이 S라이트가 이 물음병에 좀 다육이 무르는 데 도움이 돼요. 흙을 빨리 말리게 하는 그런 도움도 되고요. 또 물론 배수, 물이 빨리 빠지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 S라이트를 추천을 드린답니다. 무르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산야초하고 S라이트 두 가지만 쓰시면 5가지가 되죠. 마사토, S라이트, 산야초, 펄라이트, 그리고 상토 이렇게 5가지만 뭐 7대3이든 8대2든 내 베란다 환경에 맞게끔 비율을 맞추어 가지고 비빔밥을 이렇게 만드시면 웬만한 다육이 국민 다육이 키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흙은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부산물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요거 다 안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렇게 비빔밥을 만드시고 나서 또 이제 첨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계란 껍질 곱게 빻은 거, 뭐 계피가루, 또 토양 살충제, 뭐 이런 거 조금씩 첨가해서 비빔밥을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잠깐 드린답니다. 여기 이제 흙 배합하고 이번에 분갈이 흙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싶어가지고 질문에 이렇게 답변 대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하시고 내가 비빔밥을 선택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그 만들어져 있는 비빔밥 배합토 판매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사가지고 오시면은 한 번쯤 흙을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흙이 너무 진하고 새카맣고 이게 이제 마른 상태에서 흙 색깔을 비교를 하시는 게 좋답니다. 젖었을 때는 흙이 까맣게 보여요. 근데 까만 비율이 많을수록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전히 건조해야 이 제대로 된 색깔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시켰을 때 흙 배합 비율이 이 흙 색깔이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하얀 애도 안 좋아요. 적당하게 이게 어우러진 그런 색감이면 웬만큼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예쁜 아이들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요거 이쁘죠? 요게 스틸하트랍니다.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요 아이가 이쁘더라고요. 좀 위태위태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플이라는 아이예요. 라인도 이쁘고 그렇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에서 흙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가을 분갈이 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